너가 오늘 새벽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서윤이가 그 얘기하더라. 서윤이가 깨워준다고 했었는데 못 일어난다고. 너무 내일은 졸려가지고. 내일은 이나가 6시에 일어나서 깨운다고 아빠 귓속말하러 얘기하더만. 그거 진짜야? 어. 아, 너무 무서워. 그렇게 꼭 일찍 안 일어나도 돼, 이나. 무슨 말인지 알지?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일어나. 아빠, 내가 어저께 알람 맞춰놨는데 오늘 따릉따릉 안 했어. 그랬구만. 내가 보니까 내가 알람 안 맞춰놨어. 그랬구만. 꿈이었나봐. 그쵸?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네. 읽을게. 네. 존경. 어떤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은이는 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를 무척 존경합니다. 봉사가 뭐야? 봉사. 돈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무료로. 내가 힘들게 일하는 거지. 내 시간을 내서 돈 받지 않고. 봉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봉사라고 해. 가난한 사람들 그렇지.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지. 자기 힘들게 일하고 와서 몸도 힘든데 돈 벌고 와서 몸도 힘든데 일하고 와서 그 시간을 또 쪼개서 내 시간 쪼개서 뭐해? 돈 안 받고 또 가서 또 일을 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을. 그걸 봉사라고 해. 저번에 그 봉사 읽었는데 그래. 예전에 그거 사진 같은 것도 있었잖아. 봉사 여기 있잖아. 남을 위해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큰 비로 길이 망가졌는데 봉사활동을 하러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영주 어머니가 건널목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런 거. 우리도 학교 앞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봉사활동하는 거야.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봉사활동. 돌아가면 그냥?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 잘 왔. 아빠처럼 남자 그런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있나? 거의 엄마들이 많이 하지. 아빠들은 일하러 많이 가니까. 아, 자 이제 아빠 읽을게. 이제 얼른 자라 얘들아. 졸다. 자기도 모르게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미경이는 차만 타면 졸아요.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어요. 좁다. 넓지 않은 거예요. 집 앞 골목은 좁아서 차가 다닐 수 없어요. 민태는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갔는데 자리가 좁아 불편했어요. 종류. 비슷한 것끼리 구별해 놓은 것을 종류라고 해요. 생물은 동물과 식물, 미생물 세 종류로 나뉘어요. 백화점에는 장난감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어떤 종류의 시계를 찾으세요? 벽에 거는 시계와 책상 위에 두는 시계가 있어요. 아빠 틀렸어. 손목시계. 손목시계도 당연히 있어야지. 손목시계도 있지. 종이. 사람들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종이를 써요. 책이나 신문은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좋다. 무엇이 마음에 들 때나 도움이 될 때 좋다고 해요. 기분이 좋다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거예요. 경치가 좋다면 경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 소풍 가기에 좋아요. 좋아하다. 어떤 것에 좋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선영이는 도깨비가 나오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나는 사람 인형을 좋아해요. 동물 인형은 좋아하지 않아요. 판다는 대나무를 좋아해요. 주고받다. 서로 무엇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과 나는 공을 발로 차서 주고받았어요. 은수와 정화는 학교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고는 헤어졌어요. 주다. 남이 어떤 것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작아서 못 입는 내 옷을 옆집 아이에게 주었어요. 주다는 도와주다, 알아주다처럼 다른 낱말에 붙여서 쓰기도 해요. 소영이는 아침마다 강아지에게 밥을 줍니다. 주머니,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옷의 한 부분입니다. 신발 주머니, 도시락 주머니처럼 무엇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물건도 주머니라고 해요. 주사, 물약을 몸에 넣을 때 쓰는 물건이에요.
끝이 바늘처럼 뾰족합니다. 아빠 근데 있잖아 오늘 태권도에서 내가 상상해본 게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 100층이라는 거 있을까? 아파트 100층? 있어. 진짜 있어 100층? 있어. 진짜? 저기 갈 때 저기 이모네 집에 갈 때 아파트 저 높은 거 못 봤어? 아 봤어. 엄청 높은 거? 봤어. 그게 110 몇 층일걸? 100몇 층이야? 꽤 높아. 그게 102층인가? 하여튼 꽤 높아. 와 있어. 저기 되게 높지? 아빠 근데 밀락 봐서 아파트에서 내가 가는데 몇 층에 있을까? 몇 층까지 있었는데 선생님은 사실 몇 층까지 있었는데 그랬어? 그래서 기다리는 게 몇 분 정도 걸렸대. 그랬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 그랬구만. 선생님인데 깔라치면 돈을 못 벌었는데. 읽어? 주사위, 놀이에 쓰는 네모난 물건이에요. 주사위에는 점이 하나부터 6개까지 그려져 있어요. 주소를 보면 집이나 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집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연면 오산리 342-2예요. 주스는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주스는 과일이나 채소로 만듭니다. 혜미는 포도주스를 가장 좋아해요. 주위, 옆이나 가까운 곳을 말해요. 나무 주위에 잎이 떨어져 있어요. 아파트 주위에는 자전거를 세워두는 곳이 있어요. 유나가 잎 주위에 음식을 묻히며 먹어요. 주인, 이 우산의 주인이 이정민이라면 이 우산은 이정민 거예요. 이 공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체스라예요. 공책의 이름이 씌어 있어요. 주인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모든 이야기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심청전의 주인공은 심청입니다. 주인공이 동물인 이야기도 있어요. 죽다,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생물은 언젠가는 모두 죽어요. 죽으면 숨을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요. 준비, 필요한 일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은경이가 어머니와 함께 도시락을 싸며 소풍 준비를 해요.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합니다. 줄, 무엇을 묶는 데 쓰는 길고 가는 물건입니다. 사람들이 길게 서 있는 것도 줄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요. 줄기, 나무나 풀의 한 부분이에요. 줄기에는 작은 가지나 잎이 붙어 있어요. 줄넘기는 줄의 양 끝을 잡고 돌리며 줄을 뛰어넘는 운동이에요. 줄다, 원래 있던 것보다 작아지거나 적어지는 거예요. 동생은 아프고 난 뒤에 몸무게가 줄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연못에 물이 줄었어요. 줍다, 바닥에 있는 것을 집어드는 거예요. 인우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웠어요. 나와 친구들은 운동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이들이 땅에 떨어진 밤을 줍고 있어요. 중간, 0에서 10까지의 숫자에서 중간에 있는 것은 5입니다. 나는 학교를 중간쯤 가다 준비물이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중요,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해요. 자연이 망가지면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약속은 중요해요. 꼭 지켜야 합니다. 쥐,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작은 동물이에요. 쥐는 숲이나 집 주위에 살아요. 쥐는 꼬리가 가늘고 몸이 빨라요. 즐겁다,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영이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가는 것이 즐거워요. 새끼 반달곰들이 즐겁게 놀고 있어요. 지구,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지구는 둥글고 해 주위를 돌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때를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은 옛날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에요. 동생이 조금 전에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잠을 자요.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지나가다,
어떤 곳을 계속 가는 거예요. 수호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걷다가 자기 집을 지나갔어요. 지나다. 시간이 간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와요. 어떤 곳을 지났다고 하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가거나 오는 거예요. 경민이는 놀이터를 지나 학교에 갔어요. 지내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 삼촌 집에서 지냈어요. 지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시우는 축구 경기에 져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민규는 주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졌어요. 지는 사람이 가방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다. 꽃이나 잎이 말라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해가 진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어두워져요. 지도. 산이나 강, 바다 등이 어디 있는지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세계 지도에는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나와 있어요. 영훈이는 부산이 어디 있는지를 보려고 지도를 폈어요. 지루하다. 재미없는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현아는 영화가 지루해서 텔레비전을 껐어요. 나는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지루해요. 지붕. 아빠, 근데 이젠 그거 큰 커다란 배 떠보고 싶다. 그거 그거 되게 재밌잖아. 그래? 다음에 영어로 한번 볼까? 아빠 그러면 아빠가 한번 빌려볼게 그거. 응.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을까? 한번 알아볼게 아빠가. 그거 한 몇 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봤어 그거. 너 그렇게 재밌어? 아니 DVD 하나 사버릴까? 우리 사가지고 아빠 집에 놔둘까? 보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보게? 알았어, 엄마랑 한번 상의해볼게. 지붕. 집이나 건물 위를 덮은 부분입니다. 지붕은 눈, 비, 햇빛을 막아주어요. 지식. 배우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우다. 그림이나 글자를 안 보이게 없애는 거예요. 주연이는 잘못 쓴 글자를 깨끗이 지우고 다시 썼어요. 나는 동생이 그린 그림을 지웠어요. 지저분하다. 먼지나 때가 묻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비 오는 날 돌아다녔더니 신발이 지저분해요. 지진.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지치다. 몸과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일이나 활동을 너무 많이 하면 지쳐요. 경아는 수영을 오래 했더니 지쳤어요. 지키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피고 돌보는 거예요. 영순에게는 집을 잘 지켜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을 잘 따른다는 뜻이에요. 지하철. 땅속으로 다니는 기차입니다. 지하철은 정해진 장소를 오고 가며 사람들을 태워요. 직업.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해요. 의사, 경찰, 가수 등이 직업이에요. 요리사는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질문.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거예요. 동생은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해요. 오늘도 밥을 먹다가 동생이 질문했어요. 엄마, 곰국에는 왜 곰이 없어요? 진영이가 손을 들어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짐, 여행 갈 때 필요한 것을 싸놓은 물건이에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싸놓은 물건도 짐이에요. 할머니가 양손에 짐을 들고 계셔서 내가 하나를 들어드렸어요. 짐, 무거운 짐, 가벼운 짐, 큰 짐, 작은 짐, 풀어놓은 짐, 묶어놓은 짐, 등에 진 짐, 어깨에 맨 짐, 모두 다 짐. 차로 옮기는 짐, 배로 옮기는 짐, 가져갈 짐, 보내온 짐, 혼자 드는 짐, 같이 드는 짐, 내 짐, 친구 짐, 모두 다 짐. 짐승, 몸에 털이 나고 네 발을 가진 동물이에요. 호랑이, 사자, 쥐, 토끼 등이 짐승입니다. 새나 벌레는 짐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에요. 집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편안히 지낼 수 있어요. 동물은 나무 위나 바위 틈에 집을 지어요. 집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잡아서 드는 거예요.
코끼리가 코로 바나나를 집어요. 옆에 앉은 짝이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집어서 내게 주었어요. 유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맛있게 먹어요. 아기가 돌잔치 때 붓을 집었어요. 붓을 집으면 공부를 잘한대요. 짓다.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밥을 짓는다면 쌀로 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글을 짓는다면 글을 쓰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곡식과 채소, 과일을 기르는 것입니다. 짖다. 개가 멍멍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진이는 밤에 개가 짖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짜다. 소금의 맛이에요. 바닷물은 짠맛이 나요. 짝.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옆에 함께 앉는 친구입니다. 양말이나 젓가락도 짝이 있어요. 짝. 숟가락 짝은 젓가락. 열쇠 짝은 자물쇠. 엄마 짝은 아빠. 내 짝은 숨었다. 오른손 짝은 왼손. 밥그릇 짝은 국그릇. 연필 짝은 지우개. 내 짝은 찾았다. 짧다. 길지 않은 거예요. 돼지꼬리가 짧아요. 영석이는 앞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쪽.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해가 뜨는 쪽은 동쪽입니다. 지구에서 한국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요? 우루과이예요. 쫓다. 어떤 것의 뒤를 빠른 걸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쫓아요. 자기 주위에서 어떤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도 쫓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학교에 따라오려고 해서 내가 쫓았어요. 찌르다. 뾰족하거나 긴 것을 토끼는 꼬리가 무척 짧아요. 찌르다. 뾰족하거나 긴 것을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희정이가 나를 연필로 쿡쿡 찌르며 장난을 쳤어요. 찍다. 어떤 것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바다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누나 얼굴을 그리려면 코 옆에 큰 점을 찍어야 해요. 손과 발에 물감을 묻혀 찍으면 재미있는 모양이 나와요. 찔리다. 뾰족한 것이 몸에 닿거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찡그리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짓는 표정입니다. 아플 때나 햇빛이 너무 강할 때도 얼굴을 찡그립니다. 다솔이가 쓴 약을 삼키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찢다. 무엇을 잡아당겨 조각내는 거예요. 아기 동생이 종이를 찢으며 놀아요. 나는 그림을 그리려고 공책 한 장을 찢었어요. 치읓. 차.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기계예요. 자동차, 기차 등이 차예요. 옛날에는 소나 말이 끄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차갑다. 손이나 몸에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얼음을 만지면 차가워요. 여름에 계곡에 발을 담그면 무척 차가워요. 차다. 빈 공간에 무엇이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저금통이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아요.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더 탈 수 없어요. 차다. 발로 무엇을 날려보내거나 건드리는 거예요. 나는 운주 쪽으로 공을 찼어요. 지훈이는 발로 돌을 톡톡 차며 걸었어요. 차례. 한 가지 일을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차례대로 해야 해요. 소희는 자기 차례가 되자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려요. 차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을 뜻해요. 영수는 10살이고 경태가 7살이라면 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구와 나는 키 차이가 많이 나요. 친구가 5cm 더 커요. 아버지 옷과 내 옷은 모양은 같지만 크기에서 차이가 나요. 아버지 옷이 더 커요. 착하다. 마음이 따뜻하고 말과 행동이 바른 거예요. 내가 짐을 들어드리자 할머니께서 아이 착해라 하고 칭찬하셨어요. 찬성. 어떤 일에 찬성한다면 그 사람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영호가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서 나는 그래 좋아 하고 찬성했어요.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반대했어요. 참다. 화를 참았다면 화가 났지만 화를 내지 않은 거예요. 동규는 동생 과자를 먹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나는 아침에 잠을 더 자고 싶었지만 참고 일어났어요. 하품은 참기 힘들어요. 창문. 공기나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작은 문입니다. 창문은 유리로 만든 것이 많아요. 집이나 차에는 창문이 많아요. 창문을 줄여서 창이라고도 해요. 창피. 실수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은서는 눈길에서 넘어졌을 때 무척 창피했어요. 나는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알고 창피해서 얼른 닦았어요. 찾다. 어떤 것을 살펴서 발견하거나 알아내는 거예요. 형빈이는 잃어버린 장난감차를 찾아서 기뻤어요. 나는 모르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았어요. 찾아가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나는 심심해서 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맡긴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것도 찾아간다고 해요. 알을 깨고 나온 새끼 거북들이 물을 찾아갑니다. 찾아오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보기 위해 오는 거예요. 비둘기는 멀리 날아갔다가도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채소. 요리로 만들어 먹는 식물이에요. 감자, 토마토 등이 채소예요. 채소는 여름에 많이 납니다. 채우다. 빈 공간에 무엇을 가득 집어넣는 거예요. 형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들고 나갔어요. 진아와 동생은 통에 모래를 가득 채웠어요. 책. 책은 읽는 거예요.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책상. 집이나 회사에 두는 가구예요. 사람들은 책상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써요. 책임.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어요.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재활용하는 물건을 정해진 곳까지 가져다 놓는 것은 아버지 책임입니다. 챙기다. 필요한 물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잘 살피는 거예요. 운주는 아침마다 우유를 챙겨 먹어요. 처럼. 무엇이 어떤 것과 비슷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성훈이는 새처럼 날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선생님이 될 거예요. 처음. 바다를 처음 보았다면 그 전에는 바다를 보지 않은 거예요. 종환이는 처음으로 말을 탔는데 재미있었어요. 천둥. 하늘에서 우르릉 꽝 하고 나는 큰 소리예요. 천장. 방바닥에 똑바로 누워 위를 쳐다보면 천장이 보여요. 천장에는 전등이 달려 있어요. 천천히. 느리게 움직일 때 쓰는 말입니다. 소라는 아기 동생이 무서워할까봐 그네를 천천히 밀어주었어요. 나는 산을 빠르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왔어요. 친구와 나는 천천히 걸어서 학교에 갔어요. 청소.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진이는 자기 방을 청소했어요. 차를 청소했더니 차도 깨끗하고 기분도 상쾌해요. 체조.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체조를 해요. 쳐다보다. 얼굴을 들어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영이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쳐다보았어요. 나무를 쳐다보니 예쁜 새가 가지에 앉아 있어요. 초대. 잔치나 공연에 다른 사람을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원이는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한 친구들이 모두 와서 지원이는 기뻤어요. 최고. 가장 좋고 훌륭한 것을 말할 때 써요. 재호는 태권도를 참 잘해요. 우리들 중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잘하는 요리는 불고기예요. 추석. 한국의 가을 명절입니다.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께 감사를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축구. 공을 참여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축구는 11명씩 두 편으로 나눠서 해요. 축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태수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하자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출발.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손님을 가득 태운 배가 출발합니다. 기차역은 출발하는 기차와 도착하는 기차로 언제나 복잡해요. 춤. 음악에 맞추어 몸을 신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용이라고도 합니다. 동물도 춤을 춥니다. 수컷 동물들은 암컷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 춤을 추어요. 춥다. 한국의 날씨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추우면 몸이 덜덜 떨립니다. 비가 오고 나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해요. 충분하다. 필요한 만큼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먹을 만큼 과자가 아직 충분해요. 아직 고기가 충분히 익지 않았어요. 불에 조금 더 두어야 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나는 시험 문제를 모두 풀지 못했어요. 취미, 좋아하거나 재미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취미는 낚시예요. 은정이의 취미는 종이접기입니다. 치다, 무엇을 세게 건드리는 거예요. 세진이는 북치는 곰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에 져서 속상했는데 형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해 주었어요. 학교 운동회에서 승빈이는 장구를 치고 나는 소고를 쳤어요. 치료,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거예요. 약을 바르고 주사를 놓는 것도 치료입니다. 어머니가 무릎에 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치마, 여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수빈이는 짧은 치마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긴 치마를 좋아해요. 치우다,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방을 치웠더니 방이 넓어 보여요. 물건을 옮기거나 버리는 것도 치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망가진 벽시계를 치워버렸어요. 친구, 서로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은혜와 나는 친구예요. 함께 놀고 함께 다녀요. 친절, 남에게 정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경찰관 아저씨는 친절합니다. 길을 물으면 언제나 웃으며 길을 알려주세요. 친절한 경찰관 아저씨 덕분에 박물관 가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친척, 큰아버지, 큰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사촌들이 모두 친척이에요. 나는 친척이 많아요. 친하다, 서로 사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집과 옆집은 아주 친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요. 칭찬,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이가 인사를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카드, 특별한 날, 키읔, 티읕, 피읕. 카드,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남에게 주는 종이에요. 민호는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냈어요. 놀이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진 종이들도 카드라고 해요.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기계예요.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볼 수 있는 카메라도 있어요. 현준의 가족은 여행 갈 때 언제나 카메라를 챙겨요. 칼, 어떤 것을 자를 때 쓰는 물건이에요. 과일 껍질을 벗길 때도 써요. 칼은 끝이 뾰족해서 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캄캄하다, 아주 어두운 거예요. 캄캄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캐다, 땅속에 있는 것을 파내는 거예요. 나는 감자를 캐고 형은 감자를 날랐어요. 어머니와 나는 갯벌에서 조개를 캤어요. 내가 캔 조개는 아주 커요.